신비롭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터프한 액션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2000년대 헐리우드 대표 여전사로 불린 밀라 요보비치. 지난 3월 말 그녀의 새로운 액션 영화 프로덱터가 개봉되었는데요. 미국 특수부대 요원 출신인 그녀의 딸 클로이가 범죄 집단에게 납치가 되고 72시간 안에 딸을 구해야 하는 엄마의 자비 없는 추격 액션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테이큰 엄마 버전인 영화인 셈인데요. 이 영화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오는 밀라 요보비치의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헐리우드의 액션 여전사가 복귀한다는 소식에 많은 팬들이 들떠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만은 좀 다른 의미로 들떴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홍보 영상이 이랬기 때문이죠. 프로텍터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보호할지를 다룬 영화입니다. 너무 특별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성 배우와 함께 액션 영화를 보고 싶다면 프로텍터를 진짜 잘 보실 것 같아요. 예쁜 내용이에요. 이 영화는 못 봤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영화를 홍보하고 있는 이 배우는 영화에서 밀라 요보비치의 납치된 딸 클로이를 연기한 이사벨 마이어스입니다. 헐리우드 배우인 그녀가 왜 한국어로 영화를 홍보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발음은 어쩜 이렇게나 자연스러울까요? 그 이유와 비결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벨 마이어스는 이 영화 전에도 이미 한국인들 사이에서 꽤 유명해진 미국 배우입니다. 사실 유명세로만 보면 언니가 더 유명한 배우인데요. 언니가 넷플릭스의 초인기 시리즈 중 하나인 웬즈데이에서 늑대인과 소녀 이니드 싱클레어를 연기하는 엠마 마이어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엠마보다 이사벨이 더 먼저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참 한국인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쯤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인들을 놀라게 만든 인물입니다. 그녀가 SNS에 업로드한 프로필 문구부터 이 사람 심상치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데요. 영어가 아니라 한글로 쓰여진 한 줄의 문장,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묘하게 한국 10대의 감성이 느껴지는 이 한 줄에서 혹시 한국에서 살다 갔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사벨 마이어스는 인스타에서 한국어를 자주 사용해 왔는데요. 그 글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번역기를 돌려 말한 듯한 특유의 딱딱함이 아닌 완전히 한국 10대의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벨 마이어스가 특별한 이유는 그저 자연스러울 정도로 한국어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게 보이는 배우였습니다. 3월 1일 그녀의 인스타에는 이런 게시글이 올라왔는데요. 태극기 사진과 함께 적힌 또렷한 세 글자 3.1절. 이걸 본 한국 팬들은 3.1절을 알고 있다고? 와, 이건 진짜 한국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한 번 더 그녀에게 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한국인들은 물론이고 해외 팬들까지 이사벨 마이어스에게 왜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거냐, 어쩌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글들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녀가 한국의 아이돌 세븐틴의 팬이니 K-팝을 좋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사벨을 직접 올려준 영상을 보니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벨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는지, 왜 배웠는지 많이 궁금하시니까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외가 쪽 가족은 6.25 전쟁 이후 부산으로 이주했고 할아버지는 그리스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온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이사벨의 어머니는 한국 음식과 함께 자라서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김치, 국, 볶음 요리 같은 한국 음식을 자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사벨에게 한국은 지도 속의 먼 나라가 아니라 식탁과 이야기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스스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학원도 과외도 없이 그녀가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두 가지, 유튜브와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세븐틴을 좋아했기에 고잉 세븐틴을 반복 재생했고 자막을 아예 끄고 드라마를 보며 귀를 길렀다고 합니다. 알아듣는 부분은 따라 말해보고 모르는 표현은 멈춰두고 검색하고 메모하는 식으로 천천히 그러나 집요하게 실력을 쌓아 올려간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사벨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단지 아이돌, 패션, 음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의 역사 기념일,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좋아해서 소비하는 나라를 넘어서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나라로 대하는 느낌이
분명했는데요. 헐리우드에 한국어 이야기하는 배우는 많지만 한국어로 팬들과 장난을 치고 3.1절을 기억하는 10대 배우는 단 한 명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스타의 탄생보다 더 흥미로운 장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릴 때부터 한국에 끌린 한 소녀가 언어를 스스로 익히고 문화를 깊게 사랑하게 되며 전 세계 앞에서 한국어로 자기를 소개하는 순간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이사벨 마이어스 배우의 특별한 한국 사랑도 신기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출연한 영화 프로텍터도 한국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영화를 설명할 때 헐리우드의 여전사 밀러 요보비치의 액션 복귀작 이렇게만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영화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K 테이큰 엄마 버전. 납치된 딸을 특수부대 출신 엄마가 구하는 내용이니 테이큰의 엄마 버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K가 왜 붙어있나 싶죠?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이기 때문이죠. 출연하는 배우들이 모두 헐리우드의 배우들이지만 이 영화는 한국 영화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미 합작 영화인데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한미 합작 영화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미 합작이라고 하면 헐리우드의 자본과 기획에 한국의 인력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프로젝터는 정반대로 각본부터 캐스팅, 투자, 배급까지 모두 한국이 주도했습니다. 첫 K 헐리우드 영화인 프로젝터는 시나리오 작가이자 안학시온의 대표 문봉선의 각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번 프로젝터의 각본을 제작했고 2024년 7월 레지던트 이브 시리즈의 밀러 요보비치가 작품에 캐스팅되었습니다. 이후 존윅 시리즈의 액션을 담당했던 팔치 노스 프로덕션 무술팀이 합류해 작품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아 내한하게 된 요보비치는 프로젝트를 두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낸 하나의 예술작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헐리우드의 A급 배우가 한국 작가의 시나리오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K 컨텐츠에 대한 글로벌 업계의 인식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단순 해외 여법을 넘어 한국 기획력이 글로벌 장르 영화 제작 모델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영화계가 해외 시장과 맺어온 관계는 오랫동안 완성작을 거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CJ ENM이 부고니아에서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거나 워너브라더스가 한국 제작사에 인턴 리메이크를 제안하는 등 기획 단계부터 한국이 공동 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아래 프로젝터는 K 헐리우드 시대를 위한 첫 발자국 같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가 컨텐츠의 원산지에만 머무지 않고 글로벌 제작 시스템의 운영자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